눈이 없어도 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던 사람, 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사람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캄캄하고 가족 얼굴도 모르고 혼자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운 삶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직접 영상을 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블라인드 사이트. 직역하면 맹인의 시야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FDA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21명이 뇌에 칩을 이식받았고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눈 없이 볼 수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생애에 가능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눈 없이 보게 해준다는 건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까지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망막이라는 곳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이 전기 신호가 시신경이라는 케이블을 타고 뇌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이라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가 이 신호를 해석해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글자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눈은 카메라예요. 시신경은 케이블이고요. 뇌는 모니터가 아니라 컴퓨터 본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뇌라는 겁니다. 눈은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뇌의 시각 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눈이 고장났어도 뇌망 정상이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바로 그 발상에서 출발한 게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입니다. 다시 컴퓨터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가 고장났다고 컴퓨터를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본체는 멀쩡하니까요. 다른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아예 VR 헤드셋을 쓰면 되죠. 블라인드 사이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눈이라는 모니터가 고장났으니까 뇌라는 본체에 직접 HDMI 케이블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안경처럼 생긴 장치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가 바깥 세상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 정보가 뇌에 이식된 칩으로 무선 전송돼요. 칩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전극이 달려 있는데 이 전극들이 뇌의 시각 피질에 직접 전기 신호를 쏴줍니다. 그러면 뇌가 이 신호를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처음에는 점들이 보여요. 빛의 점. 이걸 전문 용어로 포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80년대 고전 게임 해보셨어요? 아타리 게임 같은 거요. 픽셀이 투박투박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뇌가 이 신호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신경 적응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이 점들을 조합해서 형태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마치 아타리 게임에서 4K 영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사람, 눈 자체가 없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본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뇌의 시각 피질은 눈이 없어도 존재해요. 마치 새 컴퓨터를 샀는데 모니터를 한 번도 연결 안 한 것과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있지만 한 번도 안 써본 거죠. 뉴럴링크의 가설은 이겁니다. 그 그래픽카드, 즉
시각 피질의 신경회로가 온전하다면 인공적인 신호로도 시각적 지도를 새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실제로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데이터가 증명해 줍니다. 2026년 1월 30일 기준 뉴럴링크의 뇌칩을 이식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 21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뉴럴너츠라고 부르는데요. 뉴럴링크 우주비행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숫자가 있어요. 2025년 9월에는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9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임상시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21명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식자인 놀란드 아르보라는 분이 있어요. 사지 마비 환자인데 생각만으로 분당 40단어를 타이핑합니다. 일반인 타이핑 속도가 분당 40에서 50단어 정도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게임도 합니다. 문명6라는 복잡한 전략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마우스 클릭 없이 생각만으로요. 이게 가능해진 데는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뉴럴링크는 기존 치프보다 성능이 3배 향상된 차세대 칩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3X 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뭐가 좋아졌냐고요? 전극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전극이 1024개였는데 새 칩에는 약 30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극 하나가 픽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V를 살 때 해상도 보시잖아요. 720p보다 4K가 훨씬 선명하죠. 전극이 많아지면 뇌에 전달하는 영상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졌어요. 뇌 신호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채널이 확장됐습니다. 마치 인터넷 회선을 100메가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바꾼 것처럼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과 발열 관리도 최적화됐어요. 뇌 안에 들어가는 장치니까 열이 나면 큰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서 장기 이식 시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술 로봇의 혁신입니다. 아무리 칩이 좋아도 뇌에 제대로 이식을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뇌 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에요.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큰일 나거든요. 뉴럴링크는 이걸 위해 R1이라는 수술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로봇이 얼마나 정밀한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내기 아시죠? 논에 벼를 심는 거요. 요즘은 이항기라는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상상해보세요. 논에 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실들이 복잡하게 깔려 있어요. 그 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벼를 심어야 합니다. R1 로봇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뇌 표면의 미세 혈관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머리카락 꽂아가는 전극실을 뇌에 심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미쳤어요. 초기에는 전극 스레드 하나 심는데 17초가 걸렸거든요. 지금은 1.5초예요. 11배나 빨라진 겁니다. 왜 속도가 중요하냐고요? 수술 시간이 짧아지면 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감염기염도 낮아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더 놀라운 건 경막 관통 기술이에요. 뇌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경막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걸 열어야 뇌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R1 로봇은 경막을 제거하지 않고 직접 전극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술의 침습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덜 아프고 덜 위험해졌어요. 세 번째 원인은 임상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21명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뇌 이식 기술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뇌 수술은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21명 모두 큰 부작용 없이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초기 임상에서 전극실의 일부가 뇌에서 빠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뇌가 움직이면서 실이 밀려난 거죠. 뉴럴링크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다음 이식자에게는 개선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임상시험의 핵심이에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다음에 반영하는 거죠. 21명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규제의 벽을 뚫은 겁니다. 뇌에 칩을 심는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FDA 승인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뇌 관련 의료기기는 더더욱 까다로워요. 그런데 2024년 9월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가 FDA로부터 혁신적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FDA가 이 기술이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것이고 빨리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겁니다. 원래 의료기기 승인받으려면 10년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적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승인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블라인드 사이트는 첫 번째 인간 임상시험을 위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승인이 나면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이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하드웨어가 3배 좋아졌고 수술 로봇이 11배 빨라졌고 21명의 임상 데이터가 안전성을 증명했고 FDA 패스트 트랙까지 탔습니다.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블라인드 사이트는 상용화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경제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1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었거든요.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일을 못하시면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간병비용, 의료비, 복지비용까지 더해지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블라인드 사이트가 상용화되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직접 일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고 부르는데요. 2026년 현재 글로벌 BCI 시장 규모가 약 1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2031년까지 연평균 10%에서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5년 안에 2배 이상 커진다는 거죠. 뉴럴링크의 기업 가치도 치솟고 있어요. 2026년 현재 뉴럴링크의 기업 가치 평가액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니까 과대평가 아니냐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명의 성공적인 임상, FDA 패스트 트랙, 글로벌 확장까지 숫자로 증명하고 있으니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혁신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인공 달팽이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각장애인분들 귀에 이식하는 장치인데요. 198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귀에 기계를 넣는다고? 말도 안 돼. 위험해. 효과도 없을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이 인공 달팽이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이 말을 배우고 음악을 듣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블라인드 사이트도 비슷한 궤적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해상도가 낮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타리 게임 수준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선명해지겠죠. 10년, 20년 후에는 정상 시력에 가까운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각보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력 중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더 잘 보는 거죠. 야간 투시, 줌기능, 적외선 시야, SF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요. 하지만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술에는 심각한 우려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프라이버시 문제예요. 뇌에 칩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데이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적인 영역은 머릿속 생각이었잖아요. 아무도 내 생각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뇌칩은 뇌 신호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가 해킹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내 생각을 훔쳐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2025년에
마인드액트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개인신경 데이터 관리법이라는 건데요. 뇌활동 데이터를 민감한 생체 정보로 규정하고 무단 수집이나 상업적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우려는 윤리적 양극화예요. 이 시술이 상용화되면 얼마일까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엄청 비쌀 거예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는 자와 못 보는 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안전성 문제입니다. 뇌에 이물질을 넣으면 뇌가 반응해요. 흉터 조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흉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21명의 임상 참여자가 있지만 가장 오래된 사람도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는 놀라운 혁신이에요.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누가 통제하느냐,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눈이 아니라 뇌에 직접 영상을 전달해서 시각을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모니터 없이 컴퓨터 본체에 직접 HDMI를 꽂는 거죠. 현재 21명이 뇌칩을 이식받아 성공적으로 사용 중이고 시각 복원 장치는 FDA 최종 승인 직전입니다. 핵심 숫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극 수세배 증가, 1024개에서 3000개로, 수술 속도 11배 향상, 17초에서 1.5초로, 임상 참여자 21명, 4개월 만에 9명 증가, 시각장애 연간 손실액 4,110억 달러, 약 600조 원.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기회는 명확해요. 4억 명의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연간 60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생산성으로 바뀔 수 있고요. 위험도 명확합니다. 뇌 데이터 해킹, 빈부격차에 따른 새로운 계급 탄생, 장기 안전성 미검진. 그래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FDA 최종 승인 시점. 이게 나오면 진짜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가격. 초기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이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한국의 대응. 미국과 유럽은 이미 뉴로테크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기술은 도구예요.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뉴럴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장애의 종말을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지, 그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눈 없이 본다는 것. 이게 더 이상 SF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려가 더 크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던 사람, 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사람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캄캄하고 가족 얼굴도 모르고 혼자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운 삶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직접 영상을 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블라인드 사이트. 직역하면 맹인의 시야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FDA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21명이 뇌에 칩을 이식받았고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눈 없이 볼 수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생애에 가능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눈 없이 보게 해준다는 건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까지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망막이라는 곳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이 전기 신호가 시신경이라는 케이블을 타고 뇌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이라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가 이 신호를 해석해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글자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눈은 카메라예요. 시신경은 케이블이고요. 뇌는 모니터가 아니라 컴퓨터 본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뇌라는 겁니다. 눈은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뇌의 시각 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눈이 고장났어도 뇌망 정상이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바로 그 발상에서 출발한 게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입니다. 다시 컴퓨터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가 고장났다고 컴퓨터를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본체는 멀쩡하니까요. 다른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아예 VR 헤드셋을 쓰면 되죠. 블라인드 사이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눈이라는 모니터가 고장났으니까 뇌라는 본체에 직접 HDMI 케이블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안경처럼 생긴 장치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가 바깥 세상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 정보가 뇌에 이식된 칩으로 무선 전송돼요. 칩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전극이 달려 있는데 이 전극들이 뇌의 시각 피질에 직접 전기 신호를 쏴줍니다. 그러면 뇌가 이 신호를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처음에는 점들이 보여요. 빛의 점. 이걸 전문 용어로 포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80년대 고전 게임 해보셨어요? 아타리 게임 같은 거요. 픽셀이 투박투박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뇌가 이 신호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신경 적응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이 점들을 조합해서 형태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마치 아타리 게임에서 4K 영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사람, 눈 자체가 없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본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뇌의 시각 피질은 눈이 없어도 존재해요. 마치 새 컴퓨터를 샀는데 모니터를 한 번도 연결 안 한 것과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있지만 한 번도 안 써본 거죠. 뉴럴링크의 가설은 이겁니다. 그 그래픽 카드, 즉 시각 피질의 신경회로가 온전하다면 인공적인 신호로도 시각적 지도를 새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실제로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데이터가 증명해 줍니다. 2026년 1월 30일 기준 뉴럴링크의 뇌칩을 이식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 21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뉴럴너치라고 부르는데요. 뉴럴링크 우주비행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숫자가 있어요. 2025년 9월에는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9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임상시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21명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식자인
놀란드 아르보라는 분이 있어요. 사지 마비 환자인데 생각만으로 분당 40단어를 타이핑합니다. 일반인 타이핑 속도가 분당 40에서 50단어 정도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게임도 합니다. 문명6라는 복잡한 전략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마우스 클릭 없이 생각만으로요. 이게 가능해진 데는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뉴럴링크는 기존 치프보다 성능이 3배 향상된 차세대 칩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3X 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뭐가 좋아졌냐고요? 전극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전극이 1024개였는데 새 칩에는 약 30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극 하나가 픽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V를 살 때 해상도 보시잖아요. 720p보다 4K가 훨씬 선명하죠. 전극이 많아지면 뇌에 전달하는 영상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졌어요. 뇌 신호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채널이 확장됐습니다. 마치 인터넷 회선을 100메가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바꾼 것처럼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과 발열 관리도 최적화됐어요. 뇌 안에 들어가는 장치니까 열이 나면 큰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서 장기 이식 시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술 로봇의 혁신입니다. 아무리 칩이 좋아도 뇌에 제대로 이식을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뇌 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에요.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큰일 나거든요. 뉴럴링크는 이걸 위해 R1이라는 수술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로봇이 얼마나 정밀한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내기 아시죠? 논에 벼를 심는 거요. 요즘은 이항기라는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상상해보세요. 논에 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실들이 복잡하게 깔려 있어요. 그 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벼를 심어야 합니다. R1 로봇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뇌 표면의 미세 혈관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머리카락 꽂아가는 전극실을 뇌에 심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미쳤어요. 초기에는 전극 스레드 하나 심는데 17초가 걸렸거든요. 지금은 1.5초예요. 11배나 빨라진 겁니다. 왜 속도가 중요하냐고요? 수술 시간이 짧아지면 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감염기염도 낮아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더 놀라운 건 경막 관통 기술이에요. 뇌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경막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걸 열어야 뇌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R1 로봇은 경막을 제거하지 않고 직접 전극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술의 침습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덜 아프고 덜 위험해졌어요. 세 번째 원인은 임상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21명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뇌 이식 기술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뇌 수술은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21명 모두 큰 부작용 없이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초기 임상에서 전극실의 일부가 뇌에서 빠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뇌가 움직이면서 실이 밀려난 거죠. 뉴럴링크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다음 이식자에게는 개선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임상시험의 핵심이에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다음에 반영하는 거죠. 21명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규제의 벽을 뚫은 겁니다. 뇌에 칩을 심는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FDA 승인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뇌 관련 의료기기는 더더욱 까다로워요. 그런데 2024년 9월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가 FDA로부터 혁신적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FDA가 이 기술이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것이고 빨리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겁니다. 원래 의료기기 승인받으려면 10년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적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승인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블라인드 사이트는 첫 번째 인간 임상시험을 위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승인이 나면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이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하드웨어가 3배 좋아졌고 수술 로봇이 11배 빨라졌고 21명의 임상 데이터가 안전성을 증명했고 FDA 패스트 트랙까지 탔습니다.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블라인드 사이트는 상용화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경제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1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었거든요.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일을 못하시면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간병비용, 의료비, 복지비용까지 더해지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블라인드 사이트가 상용화되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직접 일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고 부르는데요. 2026년 현재 글로벌 BCI 시장 규모가 약 1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2031년까지 연평균 10%에서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5년 안에 2배 이상 커진다는 거죠. 뉴럴링크의 기업 가치도 치솟고 있어요. 2026년 현재 뉴럴링크의 기업 가치 평가액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니까 과대평가 아니냐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명의 성공적인 임상, FDA 패스트 트랙, 글로벌 확장까지 숫자로 증명하고 있으니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혁신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인공 달팽이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각장애인분들 귀에 이식하는 장치인데요. 198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귀에 기계를 넣는다고? 말도 안 돼. 위험해. 효과도 없을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이 인공 달팽이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이 말을 배우고 음악을 듣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블라인드 사이트도 비슷한 궤적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해상도가 낮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타리 게임 수준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선명해지겠죠. 10년, 20년 후에는 정상 시력에 가까운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각보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력 중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더 잘 보는 거죠. 야간 투시, 중기능, 적외선 시야, SF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요. 하지만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술에는 심각한 우려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프라이버시 문제예요. 뇌에 칩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데이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적인 영역은 머릿속 생각이었잖아요. 아무도 내 생각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뇌칩은 뇌 신호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가 해킹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내 생각을 훔쳐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2025년에 마인드 액트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개인신경 데이터 관리법이라는 건데요. 뇌 활동 데이터를 민감한 생체 정보로 규정하고 무단 수집이나 상업적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우려는 윤리적 양극화예요. 이 시술이 상용화되면 얼마일까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엄청 비쌀 거예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는 자와 못 보는 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안전성 문제입니다. 뇌에 이물질을 넣으면 뇌가 반응해요. 흉터 조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흉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21명의 임상 참여자가 있지만 가장 오래된 사람도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는 놀라운 혁신이에요.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누가 통제하느냐,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눈이 아니라 뇌에 직접 영상을 전달해서 시각을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모니터 없이 컴퓨터 본체에 직접 HDMI를 꽂는 거죠. 현재 21명이 뇌칩을 이식받아 성공적으로 사용 중이고 시각 복원 장치는 FDA 최종 승인 직전입니다. 핵심 숫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극 수세 배 증가, 1024개에서 3000개로, 수술 속도 11배 향상, 17초에서 1.5초로, 임상 참여자 21명, 4개월 만에 9명 증가, 시각장애 연간 손실액 4,110억 달러, 약 600조 원.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기회는 명확해요. 4억 명의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연간 60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생산성으로 바뀔 수 있고요. 위험도 명확합니다. 뇌 데이터 해킹, 빈부격차에 따른 새로운 계급 탄생, 장기 안전성 미검진. 그래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FDA 최종 승인 시점. 이게 나오면 진짜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가격. 초기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이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한국의 대응. 미국과 유럽은 이미 뉴로테크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기술은 도구예요.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뉴럴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장애의 종말을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지, 그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눈 없이 본다는 것. 이게 더 이상 SF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려가 더 크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